반갑습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 서림입니다. 오늘은 요양보호 개론 중 장기요양급여의 내용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와 시설급여 그리고 특별현금급여로 나뉩니다. 우선 재가급여는 가정에서 생활하며 방문요양, 방문목욕, 그리고 방문간호, 주야간보호, 단기보호 등을 통해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서비스를 제공받습니다. 그럼 종류별 재가급여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재가급여에서 가장 많은 비용을 차지하는 방문요양은 장기요양요원인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및 가사활동을 지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방문목욕은 목욕 설비를 갖춘 장비를 이용하여 역시 수급자 댁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방문간호는 의사나 한의사, 치과의사의 방문간호 지시서에 따라서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직접 방문하여 간호, 진료보조, 상담 또는 구강위생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주야간보호는 하루 중 일정한 시간 동안 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 등을 제공하는 것인데요. 어린아이들의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주야간보호 서비스는. 그리고 단기보호는 주야간보호와 같지만 일정 기간만 장기요양기관에 보호하여 신체활동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 등을 제공합니다. 요 일정 기간 단기보호, 하루 중 일정 시간 주야간보호, 요게 굉장히 헷갈리는 부분이고 시험에도 많이 나오니까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러니까 주야간보호는 어린이집이라고 생각하시고 어린이들의 그래서 하루 중 일정 시간, 단기보호는 일정 기간, 몇 개월, 며칠, 보름, 열흘 이런 식으로 그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기타 재가급여가 있는데요. 이는 복지연구를 제공하거나 또 재활에 관한 지원 등을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다음은 시설급여입니다. 흔히 요양원이라고 부르는 노인요양시설과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 있습니다. 이 요양이라는 글자가 들어가므로 모두 입소시설이고요. 이 두 가지 차이점은 인원수에 따라 달라진다고 지난번 시간에 공부했었습니다. 9인 이하는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이고요. 9인 이상은 노인요양시설입니다. 그럼 재가와 급여시설의 장단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재가급여의 장점은 집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으므로 친숙한 환경, 사생활 존중, 개인중심 생활 등이 있겠고요. 단점은 요양보호사나 사회복지사만이 서비스를 제공하므로 단편적인 서비스에 그치겠습니다. 또한 간호사 등 의료 인력이 없어서 긴급한 상황에 대한 신속한 대응이 어렵습니다. 요양시설이나 요양공동생활가정은 재가시설과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서로 반대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특별현금급여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요. 특별현금급여는 재가급여와 시설급여를 받을 수 없을 때 지급되는 현금급여로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습니다. 우선 가족요양비는 도서, 벽지 등 섬 같은 데 있잖아요. 도서, 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없을 경우에 보살펴주는 가족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이고요. 특례요양비는 요양기관이 아닌 노인요양시설 등의 기관 또는 시설에서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를 받는 경우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현금급여이고요. 요양병원 간병비는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경우에 지급되는 현금급여인데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다음은 장기요양기관의 비용 청구 및 지급 그리고 재원 조달에 대한 내용입니다. 장기요양기관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매월 초에 공단에 급여 비용을 청구하는데요. 그러면 공단은 이를 심사해서 부정한 방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았는지, 계획대로 잘 제공했는지 이렇게 심사해서 공단 부담금을 기관에 지급합니다. 장기요양보험제도 운영을 위한 재원은 첫째가 보험료이고요. 둘째는 국가지원, 셋째는 본인 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먼저 보험료는 가입자의 건강보험료에서 장기요양보험료율을 곱하여 징수하는데요. 2020년에는 10.25% 였지만 2021년에는 11.52%, 네, 그 다음에 2022년에는 12.27%로 받겠다고 했습니다. 발표를 했고요. 이렇게 해마다 오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공단에서는 건강보험료와 장기요양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요. 그 다음에 그 징수한 금액을 각각 독립적인 회계를 통해서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 부분 중요합니다. 그리고 국가 지원이 있겠는데요. 국가에서는 예상 수입액의 20%를 국고에서 부담을 합니다. 의료급여 수급자의 서비스 비용, 의사소견서와 방문 간호지시서 발급 비용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전액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재원 조달의 마지막으로 본인 일부 부담금이 있는데요. 재가급여에서는 15%를 부담하는데 40%와 60% 감경으로 나뉘고요. 그래서 40% 경감이면 9%, 60% 경감이면 6%를 냅니다. 감경 대상자는 보험료 순위에 따라서 달라지고요. 그 다음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의료수급자는 전부 다 면제입니다. 그리고 요양시설이나 요양공동생활가정 등 시설인 경우에는 20%가 본인 부담금인데 역시 40%는 12%, 60%는 8%를 내고 의료수급자는 면제입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소견서, 그 다음에 간호지시서 발급 비용은 일반 20%, 그 다음에 감경자는 10%로 통일이 되고요. 재가나 기관 모두 동일합니다. 서비스 이용 지원을 위해서는 절차를 잘 알 필요가 있는데요. 우선 대상자나 가족이 등급을 신청해서 인정서가 나오면 등급 판정이 되면 그 대상자나 가족이 재가센터나 시설에 신청을 하게 되는데요. 이때 서로 상담을 통해서 해당 기관에서는 서비스 제공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장기요양 인정서와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필요하고요. 기관에서는 기능상태 평가와 함께 욕구 사정을 하고요. 공단에서 내어준 표준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를 참고해서 서비스 목표를 설정합니다. 반드시 표준장기 요양 이용 계획서를 참고하셔야 합니다. 이때 구체적인 서비스의 내용과 횟수, 비용을 결정한 뒤에 대상자와 그 가족에게 충분히 설명을 하고 이제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되고요. 그런 후 요양보호사에게 대상자의 기능 상태와 욕구, 이 어르신은 지금 현재 휠체어를 타고 계시고 욕창이 생겨 있으며 또 주 1회 목욕을 원하십니다. 뭐 이런 식의 기능 상태와 욕구, 또 서비스 내용과 시간,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주 5회 들어가세요. 이렇게 모든 것을 이제 알려주고
또 교육도 합니다. 신규 교육을 하고 서비스를 제공받도록 합니다.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해야 하는데요. 새로운 욕구나 변화, 그리고 서비스가 만족한지 불만족스러운지 등을 이제 사회복지사나 센터장이 파악을 해서 계획서를 수정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망, 종료를 원할 때 타기관으로 이관되었을 때, 다른 재가센터로 가셨거나 요양원으로 가셨거나 요양원에서 다시 집으로 오셨거나 이런 식으로 이관되었을 때 서비스를 종료하시면 됩니다. 대상자가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장기요양 인증서와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가 반드시 필요한데요. 우선 장기요양 인증서에는 기본 인적사항, 등급, 유효기간, 급여 종료와 내용, 안내사항 등이 기재되어 있고요.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에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 급여 종료와 횟수 및 비용 등이 또 안내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표준 장기요양 이용 계획서는 한도액과 본인부담률, 급여 종료와 횟수, 그리고 비용이 기재가 되어 있어 가지고 대상자나 그 가족들에게는 적절한 서비스 이용에 대한 안내 역할을 하고 있고요. 기관에게는 대상자의 이해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인증서와 계획서에 대한 내용은 중요하고 또 시험에 자주 출제되니까 각각의 기재 내용과 또 역할에 대해서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인증서를 신청해서 등급이 나오지 않은 대상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보통 이제 등급 외자 이렇게 등급 외 A, B, C로 구분되거든요. 이게 등급 외자 A형의 기능 상태가 가장 안 좋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등급 외 A형은 45점 이상 51점 미만으로 실내에서의 이동은 지팡이를 이용하며 목욕하기나 화장실 이용 등의 약간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입니다. 지팡이 나오면 등급 외 A형. 그 다음에 도와주는 사람이 없이 장시간 혼자 집에 머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등급이 안 나왔겠죠. 인지 상태는 인지력이 떨어져 있지만 종이 접기 등의 프로그램 참여가 가능하여 복지관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키워드들은 조금 외워두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등급 외 B형은 40점 이상 45점 미만인데요. 실내외 이동을 스스로 할 수 있고요. 목욕에 약간의 도움이 필요하나 대부분의 일상생활은 스스로 수행이 가능하고요. 만성관절염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인지상태는 약간 저하되어 있어서 A형처럼 복지관을 이용할 수 있고요. 문제 행동이 거의 없습니다. 이게 이제 키워드이고요. 등급 외 이제 C형은 40점 미만인데 신체가 인지 기능에 문제가 없어요. 신체나 인지 기능에 인지력은 약간 저하되어 있지만 건강전진 예방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입니다. 그래서 이 등급 외 C형인 경우에는 흔히 우리가 주변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는 어르신이 되겠습니다. 이런 등급 외자에 대한 지원 사업은 크게 두 가지인데요. 첫째, 노인복지 사업, 두 번째,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이 이제 연계해 드리는 게 이분들한테 해드릴 수 있는 일이고요. 노인복지 사업은 노인 돌봄 기본 서비스와 종합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관, 사회복지관 서비스를 지자체에서 제공하게 되는데 우리는 등급 외자 A, B, C 어르신들을 만나면 이런 쪽으로 연계를 해드리면 되고요. 그리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만성질환자 사례관리사업, 노인건강관리사업을 이용하시도록 하면 되는데 이 부분은 시험에 잘 나오니까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이상 오늘은 장기요양급여의 내용, 청구 및 지급, 재원조달, 이용지원, 그 다음에 등급외자 지원사업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천천히 거니는 숲 서리이었습니다.